오늘은 12단원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넓이와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넓이를 구하려면 항상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뺀 다음에 그것을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것을 적분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이제 1번을 보시면 x축하고 그 다음에 y는 fx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x축에 fx가 더 위쪽에만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쌓아주는 형태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위쪽 함수는 뭐냐? fx죠. 아래쪽 함수 x축은 뭐냐면 y는 0이라는 거라 0을 빼주셔도 되고 이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fx에서 0을 빼준 놈을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시킨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x축이 위에 있고 fx가 전부 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보면 위쪽에 있는 x축 0에서부터 fx를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뺐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플러스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준 것이 요것이 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건 지워 놓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fx가 x축보다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x축을 끊는 지점을 반드시 꼭 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했듯이 위쪽 함수와 아래쪽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라 한 번에 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나눠서 a에서 c까지는, 여기까지는 위에가 x 0이고 아래가 fx니까 마이너스 fx에 d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fx에서 0을 빼니까 당연히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s예요. 자, 얘를 그러면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s라고 돼 있는 놈을 a에서 b까지 해주는데, 얘는 위에 있는 게 fx가 아래가 x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fx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쪽으로 대칭시켜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fx를 만드는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x축을 빼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니까 절대값 fx를 뭐 시킨 거다? dx 시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0보다 큰 쪽은 관계없고 0보다 작은 쪽을 위로 감아 올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 y는 절대값 fx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쌓아주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를 그대로 쌓아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라는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가 뭐고 아래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는 방식으로 계산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y축과 x는 fy 사이의 넓이를 한번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에서 보면 사실은 y축의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값이 플러스고 왼쪽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실은 얘를 180도를 돌려본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x축처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xy를 싹 바꿔서 표시하셔도 됩니다. 계산할 때도 그게 더 익숙하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는 fy를 y값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모습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주냐면 실제로 얘를 여기를 잘랐어요. 이 중간을 y값 중간을 잘랐으면 여기 좌표는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간 이쪽은 뭐냐면 이 값이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y로 바꿔주면 여기 잘려진 형태의 값으로 생각하면 fy가 됩니다. 그럼 fy라는 값을 여기 a서부터 시작해서 이 x 값들을 위로 올리면서 계속해서 쌓았을 때 그 값들이 결국은 이 전체의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a서부터 b까지 y 값을 움직여 가는데 fy라는 x 값을 y로 움직이면서 쌓은 게 그게 s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바로 위에서 배웠던 x축과 y는 fx를 x랑 y를 바꿔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쪽이고 그 다음 y축, 이게 x는 0이라는 것이 아래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뺐다 생각하면 0이니까 안 빼도 관계는 없겠죠. 자, 다음 y축의 아래쪽으로 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쪽은 음수 방향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여기를 y로 잘랐다 생각하면 옆으로 간 것이 fy예요. 근데 요것이 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0이라는 y값에서 여기 있는 fy를 빼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0이고요. 위쪽의 함수가 이거예요. 아래쪽의 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준 다음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y쪽으로 적분시킨 요 놈이 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fy, 이 a서부터 c까지는 이쪽은 y값이, 그러니까 x값이 플러스입니다. 이쪽 방향이 플러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c서부터 b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음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a서부터 c까지는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니까 fy에서 0을 빼주는 거라 fy에 dy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c에서 b까지는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기 때문에 0에서 fy를 빼준 형태의 길이를 만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마이너스 fy에 dy를 시킨 것이 이것이 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 셋을 모으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s는 인테그랄 ab의 절대값 fy의 dy로 표현하시면 한 번에 표시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y는 fx랑 y는 gx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면적을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a서부터 b까지 사이에 y는 fx랑 y는 gx 사이의 면적을 구하려면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x를 잡고 그 x로 이렇게 위아래를 잘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 fx 가장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사이에 이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들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쌓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쪽 길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함수 x에서의 값이 fx고 아래에 있는 이 값이 gx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되는데 즉 fx에서 뭘 빼요? gx를 뺀 다음에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시키시면 이것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 이렇게 이제 항상 위에 있는 건 아니고 교차하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얘는 교차하는 상태인데 이 교차하는 지점 요 자리에 x 값을 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둘러싸여진 부분하고 여기 둘러싸여진 부분의 면적을 구할 건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중간을 x로 잡으면 이렇게 선을 긋고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 a서부터 c까지는 누가 위에 있냐면 fx가 위에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아래쪽엔 gx니까 fx에서 뭘 빼? g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에서 b까지는 당연히 이쪽 위쪽이 gx고 아래쪽이 fx이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빼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를 모아서 보면 S는 A서부터 B까지 전체에서 fx하고 gx의 차이 중에 더 큰 놈, 그 길이를 만든 다음에 적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을 때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량도 많고 이거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에서 계산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보고 이런 때는 반드시 6분의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산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가 0보다 작다 했을 때 알파 베타를 x축을 끊는 자리를 이렇게 갖고 있다면 여기 있는 함수 이 y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에다가 x-알파 x-베타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함수 이거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그 면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위의 곡선이 이거죠. 아래는 0이기 때문에 a의 x-알파, x-베타라고 표현이 되고 얘를 전개시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겠습니다. dx. 그래서 a는 바깥으로 빼놓고 얘를 적분시키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를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표현하면 계산하는 과정은 얘를 3분의 1에다가 먼저 베타를 싹 넣고 알파를 넣지 마시고 이렇게 베타 세제곱에서 알파 세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인수분해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얘를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해주고 뒤에 거를 뭐 통분시켜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이걸 양수로 바꾸는 효과를 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넓이니까 그냥 a 값이 양수로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걸 외우세요.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모양만 아니라 앞으로 한 2개 정도 같은 모양을 만들어 드릴 텐데 그 모양에서는 반드시 이런 공식을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고급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 2번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앞에 했던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그 넓이의 공식하고 동일한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보시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에 있는 이 함수에서 얘를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 놈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에 있는 함수인 mx 플러스 n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빼주면 이거 0 되는 놈의 이 모양이 뭐냐면 마이너스 a, 최고차가 마이너스 a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근이 이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알파에서 베타까지 mx 플러스 n 직선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돼 있는 놈을 적분을 시키면 이 모양이 뭐가 나오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이런 모양이 돼서 이쪽에 있는
경계 끝과 2차 함수의 근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을 때는 뭘 사용할 수 있다? 어차피 얘는 밖으로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모양이 잡혀요. 어차피 여기서는 최고차이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으로 쓰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거라. 따라서 다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6분의 a,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면적도 나중에 보면 결국에 6분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래서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뺀 놈이 나중에 보면 이거 빼주면 이제 k의 x 마이너스 알파 만나는 점이 x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적분을 보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인 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는 얘를 뺀 요거를 적분하는 거라 여기에 k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dx가 되고 결국은 6분의 절대값 k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모양이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 여기 전부 다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 끝점은 찾으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이 알파하고 베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면 이 세 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6분의 절대값 k 또는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6분의 공식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응용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얘는 좀 더 연습을 좀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 보입니다. 자, 다음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x가 0에서 1까지는 y는 x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2-x니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모양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2가 fx라는 것은 얘는 2마다 반복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2마다 반복한다는 거. 주기적인 형태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가 이 모양이었으니까 2마다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성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 2까지 fx의 dx니까 실제로 얘는 정적분이긴 하지만 양수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사이의 넓이입니다. 근데 얘를 계산식으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함수가 0에서 1까지 x의 dx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2-x의 dx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적분하고도 적분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못하니까 그걸 적분을 배운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0에서 2까지 이 부분에 면적 구하면 돼. 얘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냥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1 해서 1이다 라고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넓이 구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마이너스 2서부터 13까지 fx의 dx를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는 이 부분은 요거랑 똑같겠죠. 0에서 2까지도 요거랑 똑같고 2에서 4까지도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0에서 12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2서부터 13까지 홀수 부분만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요거의 면적은 요 하나가 아까 계산했듯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값이 1이 몇 개가 있냐면 이게 7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3까지는 결국에 어디를 계산하라는 거랑 동일하냐면 0에서 1까지 부분인 여기를 계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2분의 1이 되겠으니까 얘는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2분의 1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0에서 3까지 x에 fx에 dx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fx가 바뀌는 지점마다 좀 쪼개서 적분을 좀 나누셔야 돼요. 자, 일단 바뀌어지는 지점을 한번 봅시다. 얘는 0에서 1까지는 원래 요 선이 이름이 뭐였냐면 요게 y는 x였죠. 즉 fx가 x였어요. 따라서 얘는 x에다 x를 곱하니까 x제곱의 dx가 될 거고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여기 있는 요 함수가 fx는 뭐였냐면 2-x였죠. 그래서 x에다가 2-x를 곱한 걸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x가 있기 때문에 fx 자체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한번 함수를 좀 볼까요? 여기 있는 요 선이죠, 요 선. 이 선은 여기 x절편이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y는 x-2라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x에다가 x-2를 곱해서 여기에 dx를 하셔야 돼요. 구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적분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연속함수 fx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f-x가 fx가 됐다는 거는 이 함수는 우함수이고요. 특징 자체가 y축 대칭에 대한 형태를 모습을 갖고 있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가 fx 플러스 4 보통은 바뀌어져 있긴 한데 역시 얘는 4마다 반복한다는 주기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성이 4마다 반복한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번 더 정보를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에서 2까지 fx의 dx가 16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겨서 넓이가 16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뭐 x축 아래쪽으로 그려도 되지만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y축 대칭이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마이너스 2까지 이 부분도 역시 16이 되겠죠. 얘도 16이고 여기도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인데 4마다 반복된다는 건 4, 6까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8, 10까지 돼서 또 이렇게 2마다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반복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4서부터 8까지 적분한 값을 계산해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한쪽이 16이고 여기도 16이니까 여기 잘라주면 여기도 16이죠. 여기도 이제 16이에요. 16이 몇 개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6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6이 6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9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의 1-x, f의 1 플러스 x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관계식을 만족했을 때 적분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관계식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x라는 것을 1을 기점으로 해서 1에서 앞으로 x만큼 간 자리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 뒤로 마이너스 x만큼 간 자리에서 함수값이 계속 같은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x가 또 다르게 가더라도 같은 높이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 1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는 1에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x는 1에 관한 대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f의 a에서 x만큼 빼고 f의 a에서 x만큼을 더해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이 얘기를 x는 a의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있고 약간 변형된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좀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놨는데 x는 1에 관한 대칭이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왼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처럼 모양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x는 1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고 0에서 1까지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그 적분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텐데 0에서 1까지는 이 적분값이 3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몇이 되냐면 이게 5가 됩니다.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1에서 2까지가 얼마냐면 3이고 2에서 어디까지? 3까지가 요게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3까지를 적분을 시키면 0부터 3까지를 적분시키면 요거를 더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의 dx라고 되어 있는 놈은 3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11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식이 아니라 조금 좀 다른 관계식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볼 것이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냐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2까지 fx는 2x입니다. 먼저. 그러면 y는 2x니까 0에서부터 2까지는 y는 2x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이만큼 이동시킨 함수값은 기존에 있던 함수값을 뒤집어서 4를 더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0에서 2까지가 있으면 여기 이걸 갖고 2에서 4까지의 y값을 계산하는데 그건 기존에 있던 y값을 여기 있는 fx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아래로 요렇게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는 형태인데 이 모습을 y축으로 4만큼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이 y값을 2에서 4까지로 표시하라는 거니까 이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에서 4까지의 그래프를 다시 4에서 6까지로 확장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fx, 요걸 fx로 보시면 fx를 아래로 내리시는 거예요. 요만큼, 반대로 되는 거죠. 잠깐만요. 잘못 그렸습니다.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4만큼 끌어올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4에서 6까지 y값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의 모양이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계속 뾰족뾰족하게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를 인테그랄 1에서 99까지 fx의 dx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에서부터 99까지니까 여기까지겠죠. 여기 99.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쉬워 보이냐면 0에서부터 100까지 fx dx를 한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하고 99에서 100까지를 빼주시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는 면적이 동일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대칭적이니까. 자, 그러면 2일 때 4니까 1일 때는 얼마냐면 요게 2가 돼서 이 넓이가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좀 계산해 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쪽 아래가 4죠. 4 곱하기 그 다음에 4 나왔는데 그게
0부터 100까지니까 4씩 나눠주면 25가 되겠죠? 거기에서 1인 거 2개를 빼주시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는 200에서 1을 빼면 198이다 라는 형태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앞부분 정적분의 계산 쪽에 나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면적과 관련이기 때문에 관계식에 관련된 형태의 면적과는 방식을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식을 분석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넓이를 계산할 때는 먼저 두 곡선의 교점부터 구하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이 여길 테니까 교점을 나중에 구한다 하면 교점을 안 구하는 형태, 교점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점을 먼저 구해놓고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곡선의 교점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하고가 만나는 점을 계산합니다. 넘기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고 얘는 뭐 1을 넣어서 0이니까 1, 3, 0, 마이너스 4가 돼서 1을 넣어서 계산이 잘못됐죠? 4고 여기는 4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근이 하나일 때는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겁니다. 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에서 중복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짝수일 때 뭐가 나오냐면 얘는 여기에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수일 때는 교차하는 상태가 맞아요. 근데 짝수일 때는 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먼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는 접하고 1에서는 교차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서 접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2고요. 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만약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놓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교점을 구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넓이를 계산하실 겁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위쪽의 함수는 결국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에 이것에 관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계산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요거를 적분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4분의 27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하고 1차 함수 gx가 있는데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g1에서 f1을 뺀 값을 구하라. fx, gx를 각각 구하기 좀 어렵긴 하겠는데 일단 한번 구하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gx죠. 직선 gx에서 fx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한 것이 2예요. 근데 g1 빼기 f1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fx 빼기 gx, f1 빼기 g1에서 여기에 같은 값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은 요 전체를 hx라 놓고 이 hx라는 함수를 만드셔야 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드셔서 그걸 갖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fx, gx의 교점이 0과 2와 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바꿔 놓을게요. gx하고 fx의 교점의 좌표가 x는 0하고 2하고 4가 나옵니다. 그러면 gx에서 fx를 뺀 놈을 hx라 놓으면 이 hx라는 놈의 근이 0과 2와 4가 돼서 hx는 결국은 3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hx는 뭐냐면 a의 x, x-2, x-4라는 형태로 모양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hx에 dx를 했더니 이 값이 1에 그렇다는 얘기는 2에서부터 4까지 a의 x, x-2, x-4라는 거를 적분을 했더니 이 값이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안에 거를 전개를 시켜서 계산해서 a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값을 넣어가지고 h1,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h1이니까 h1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바깥으로 빼주고 요걸 전개를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니까 2서부터 4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을 적분시킨 놈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a에다가 이건 계산을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냐면 a에다가 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h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x-2, x-4라고 되고 거기에다가 h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이 g1과 f1의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나왔어요.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전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는 형태의 문제라 fx랑 gx랑 같아지는 점이 이렇게 나왔으면 fx 빼기 gx가 0이 되게 하는 즉 하나의 함수인 hx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x가 0이 4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hx라는 요런 gx 빼기 fx라는 함수가 이런 걸 근으로 갖고 있다. a의 x, x-2, x-4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교차하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똑같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a, b, c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S1과 S2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면적을 계산하면 이쪽은 함수가 이 위에 쪽이 뭐냐면 G고 이 아래쪽이 F예요. 이쪽에선. 자, 근데 이쪽은 이 위에 쪽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반대로 했나? 이 위쪽이 이게 F군요. F고 이게 G네요. 요게 F고 요게 G고 요게 G고 요게 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하면서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A서부터 B까지는 F에서 G를 빼고 B에서 C까지는 G에서 F를 빼서 같다고 놓으면 되지만 그러면 계산량이 어려워지고 B를 보통 잘 안 주거든요. 이걸 보통 잘 안 줘요. 처음 값과 끝값을 주고 요 값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냐면 얘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무거나 함수에서 아무 함수에서나 아무 함수를 좀 빼주세요. fx에서 gx를 빼서 적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쌓아준 S1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쪽에
G에서 F를 빼야지 양수인데 이쪽을 그대로 쌓아주면 F에서 G까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S1과 S2가 그러니까 넓이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를 적분한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형태의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에서 중간값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위에,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위에서 아래 빼준 다음에 적분시키면 0이다라는 사실을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2차 함수 y는 fx가 0서부터 4를 지나서 k까지 적분을 했더니 a 부분과 b 부분의 면적이 동일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면적이 A, B가 동일하니까 0에서 4까지 구한 다음에 4에서 K까지 구해서 가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0에서부터 K까지 끝까지 해놓고 fx에서 함수 fx가 하나 있죠. 그 다음 교차하는 선이 하나가 이게 y는 0이에요. x축. 그래서 0을 뺀 다음에 이거를 적분시킨 것이 0이라는 사실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0에서 k까지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창은 모르겠고 x하고 x-4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함수죠. 적분을 시키면 a로 묶어주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 x의 제곱을 0에서 k까지 시켜서 a에다가 3분의 1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것이 0이 되겠죠. 그럼 a는 별 관계 없고 여기에 k제곱으로 빼주고 나면 3분의 1 k에다가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이다 라는 것을 나오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차하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면적은 처음에서 끝까지 적분해서 0이다 라는 걸 사용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2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형태의 함수인데 P점이 a, b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얘는 a를 여기다 넣으면 결국 여기는 점이 뭐가 되냐면 a, 2분의 1 a의 세제곱이라는 점이 되겠어요. 한 문자로 정리해 놓는 게 좀 더 나중에 뭐 문제 풀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x랑 x는 1로 둘러싸여진 이 두 부분의 면적이 동일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x는 1이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보통 y는으로 표시돼서 빼는 형태는 나와도 x는 1이라는 형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빼기가 좀 어려워요. 축을 돌리기 전에는. 근데 여기 있는 S1과 S2 부분에 붙어 있는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한번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맨 먼저 이런 사각형 S1에 붙어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하고 S2가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면적하고 결국 S1과 S2가 똑같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면적이 동일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먼저 파란색의 넓이를 T1이라고 놓으면 T1은 X는 1이니까 1 곱하기 Y값 여기가 2분의 1 A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A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2는 이 빨간색의 면적인데 이 위쪽에 있는 함수가 뭐냐면 Y는 2분의 1 A 세제곱이에요. 거기에서 Y는 fx를 뺀 다음에 0서부터 A까지 적분시키는 겁니다. 0서부터 A까지 2분의 1 A 세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fx 함수 2분의 1 x 세제곱을 뺀 놈을 이렇게 적분시킨 놈이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 A 세제곱 이거는 2분의 1 A 세제곱의 x 마이너스 얘는 8분의 1이겠죠. 8분의 1의 x의 4제곱 0에서부터 a까지. 그럼 얘는
값이 2분의 1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의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이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의 a의 4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a 값이 얼마냐? 세제곱을 먼저 지워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값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a는 30 곱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40이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차하는 형태는 y는 fx하고 y는 gx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면적이 똑같을 때는 이거에서 이걸 뺀 다음에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x는 1이라고 뺄 수 있는 형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을 같이 만들어주고 T1과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면적이 같다라는 사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gx, 좀 f 역함수 x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y는 fx인데 증가함수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증가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y는 fx와 y는 x, 우리가 대칭을 시켜줄 형태의 y는 x의 교점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fx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y는 fx를 알파 베타의 교점에서 y는 x에 관해서 접어서 f 역함수를 그리면 적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파 베타에서 fx하고 여기 있는 f 역함수 요 사이에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를 기점으로 대칭이라서 이 위쪽에 있는 y는 x랑 fx랑 이 차이를 적분한 거의 2배를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역함수랑 교점이 아니라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다 라는 걸 먼저 하시고 가시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했으니 일단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거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을 묶어주고 x 플러스 1 이퀄 0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0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가 있었죠. 얘는 교차하는 거고 여기는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한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랑? y는 x랑.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y는 x랑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뚫어요. 그 다음에 0에서 접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함수는 반대로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디를 구하면 되냐면 y는 x랑 원래 함수 얘랑 둘러싸여진 이 부분에 2배를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0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에서 x를 빼주는 거죠. 여기에 2배를 시켜준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얘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2에다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2분의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입니다. 자, 1에서 5까지 fx의 dx하고 1에서 4까지 gx의 dx인데 이 gx는 f의 역함수 x죠. 자, 그래프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일단 fx의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게 fx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fx 함수의 적분과 역함수의 적분이 같이 동시에 등장을 한다. 덧셈으로. 그러면 이 자체 fx 자체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fx는 x축에 있는 x값에서 여기 올려준 요거를 fx로 보기 때문에 1에서 5까지는 이렇게 fx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파란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역함수 쪽에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역할을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xy의 역할을 바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에서 x가 이쪽이고 y가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1로 쏴준 거 요게 gx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x로 잡고 이쪽에서 1로 쏴준 요 높이를 gx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에서 4까지 gx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4까지 이쪽으로 x에서 y쪽으로 쏘는 거죠. g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4, 5, 20. 거기에서 이 안쪽 부분에 여기 1을 빼주시면 얘가 19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로 쏴준 거는 fx로 보시고 이쪽에서 1로 쏴준 거는 f의 역함수 x로 보시는 형태로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fx 자체 그래프에서. 그렇게 계산하시는 법들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 그래프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앞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1까지 fx, dx가 s예요. 그러면 fx는 x쪽에서 1로 쌓아준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의 면적이 s입니다. 자, 근데 0에서 1까지 gx의 dx를 x로 표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f 역함수 x입니다. 역함수를 0에서 1까지 해라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걸 x로 바꾸고 여기 있는 걸 y로 바꿔서 이쪽 x에서 1로 쏴주는 요 형태가 gx가 되고 즉 이렇게 0에서 1까지 쌓으면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전체 사각형 1에서부터 s를 빼준 요 값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fx랑 그것의 역함수인 f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라 아래쪽에다 옮겨왔습니다. 자, 먼저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이면 y는 x라는 선을 먼저 긋고 교점을 찾으라 했는데 0하고 1이죠.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면 당연히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모양이 표현돼서 이것이 y는 f 역함수 x 즉 gx입니다. 그럼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함수로 표현하지 말고 원래 있는 형태에서부터 이 부분의 몇 배? 파란색의 2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파란색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빨간색의 면적이 S였으니까 S에서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별표 부분의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몇이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얘는 S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파란색의 면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0에서 1까지 fx랑 f 역함수 x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이죠. 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2배를 시켜서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2배의 s-2분의 1 해서 2s-1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적 부분에 대한 형태를 연습을 했는데요. 이쪽 부분은 연습량이 좀 필요할 거예요. 계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히 연습들을 해주셔야지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서 나올 테니까 좀 더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